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만드는 수많은 데이터, 이제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블록체인은 우리가 생성한 우리 것인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그거를 스마트 계약으로 원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직접 팔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을 원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핵심 기술과 데이터 주권의 변화로 만들어질 암호경제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로나 시대의 블록체인 미래를 발표하게 될 동국대학교 박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요새 우리 많이 어렵잖아요. 코로나 사태.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택 시대라든지 디지털 뉴딜이라는 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비대면 세상을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그러한 우리들의 노력을 이제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블록체인입니다. 왜 블록체인이 중요하고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블록체인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고자 오늘 제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분산 원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네, 사실은 가장 큰 사고의 혼란이 바로 우리가 블록체인을 분산 원장으로 너무 고정된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서 탄생합니다. 블록체인을 우리가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분산 원장이 백엔드에선 돌아가지만 그렇다고 블록체인 자체가 분산 원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일반인들한테 소개할 때는 가장 알기 쉽게 블록체인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컴퓨터이자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블록체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컴퓨터입니다. 정부가 계속 말씀하는 게 블록체인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2의 인터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라는 거죠. 그 말 속에는 블록체인은 네트워크라는 것이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현재 세상, 제3차 산업혁명이 성공된 현재 정보 세상의 인프라는 무엇일까요? 그게 컴퓨터하고 인터넷입니다. 근데 현재 인프라가 제4차 산업혁명에는 블록체인으로 바뀐다는 거죠. 옛날에 이런 기술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넵스터라든지 토렌토라든지. 넵스터나 토렌토라는 게 중앙 서버 없이 각자의 PC에 있는 메모리를 서로 P2P로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P2P 파일 공유 시스템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단순히 파일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를 전 세계적으로 연결해서 컴퓨터 자체를 공유하고 싶은 개념입니다. 즉 블록체인을 랩스터하고 토렌토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P2P 컴퓨터 공유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블록체인은 컴퓨터이자 네트워크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블록체인을 제가 컴퓨터하고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으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하고 블록체인 컴퓨터하고는 뭐가 틀릴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블록체인을 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하고 블록체인 컴퓨터의 차이점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블록체인 컴퓨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또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계약을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탈중앙화된 계약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스마트 계약을 아주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스마트 계약의 이론적인 정의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스마트 계약은 목적이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계약의 목적은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디지털 자산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자산이란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면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심지어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때 우리들의 사고는 네이버나 페이스북의 이용자하고 사용자입니다. 그리고 병원의 환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좀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이버나 페이스북을 여러분이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이 한 활동들이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로 표현돼서 페이스북의 서버나 네이버의 서버에 저장이 되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진료를 받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진료받는 그 순간 여러분의 관계된 의료정보 데이터가 생성이 돼서 병원의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든지 미래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들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누가 생성하냐면은 우리가 생성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데이터 생성자지라는 능동적인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블록체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는 가치가 있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들은 누구냐? 단순한 디지털 생성자가, 데이터 생성자가 아닌 디지털 자산 생성자가 된다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성한 디지털 자산, 누구 걸까요? 우리 게 아닐까요? 현재 컴퓨터로 이루어진 현재 세상에서는 그 데이터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질 않습니다. 블록체인이 원하는 건요,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들, 그리고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싶은 겁니다. 블록체인은 바로 그 디지털 자산을 매니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블록체인은 우리가 생성한 우리 것인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그거를 스마트 계약으로 원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직접 팔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을 원하는 겁니다. 2020년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디지털 뉴딜. 블록체인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는 언제일까요? 현재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나라 정부가 올 초에 디지털 뉴딜 정책,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을 제가 요약을 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선도형 경제를 하겠다, 저탄소 경제 하겠다, 포용사 하겠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안에 블록체인과 제가 지금 여러 개 설명드렸던 디지털 자산 거래 경제, 암호 경제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좀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판 뉴딜 정책은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모바일 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블록체인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모바일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인프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꼭 정부나 제가 이제 블록체인 제휴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IT 강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IT 인프라 강국입니다. 즉, IT 속도 이런 거는 세계 최고, IT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우리나라 건가요? 그 훌륭한 IT 인프라 위에 IT 관련 산업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전 세계 10대 핀테크 기업에도 우리나라 업체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규제입니다. 규제 철폐입니다. 똑같은 일이 현재 블록체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블록체인으로 창출되는 블록체인 관련 산업 생태계에 대한 규제 철폐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 인프라가 아니고 블록체인 관련 산업 생태계입니다. 우리가 과거 인터넷에서 실패한 것을 반면 교사 삼아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에는 반드시 블록체인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관련 생태계 활성화에 따른 규제 철폐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제주도가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